자, 화제 뉴스 먼저 열어주실까요? 열렸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 사흘째 이 매몰된 근로자 구조 작업 오늘도 진행 중인데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3명, 사망 추정자 2명, 실종자는 2명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죠. 소방당국이 쉬지 않고 구조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골든타임 계속 줄어드는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상황 좀 전해주세요. 지금 더 안타까운 게 현장에 비까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음향 탐지기 같은 장비들이 사용되고는 있는데 네. 지금 실종자 2명에 대한 위치 파악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고 현장 2차 붕괴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철근과 돌 같은 구조물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중장비 대신에 이 구조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지금 구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또 안전 문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십 명을 동시에 지금 사고 현장에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탐지 장비를 활용해서 위치를 확인한 후에 철근과 철 구조물을 자르고 땅을 파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매물자 위치 파악 그리고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요. 구조 현장에서 발견된 이 당시에 의식이 있었던 매몰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조 중 사망을 한 겁니다. 진통제도 놓고 담요도 덮어가면서 그야말로 필사 13시간이나 구조 작업을 했는데 안타깝게 목숨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경에 김모 씨를 발견한 건데요. 예. 당시에 김모 씨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 대부분이 이 구조물 더미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이 구조대원들이 잔해를 하나하나 자르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잔해 밖에 있는 의료진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김모 씨에게 진통제를 놓고 담요를 덮어주면서 체온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네. 13시간에 걸친 구조 작업 끝에 한쪽 팔을 짓누른 잔해를 제거하면서 김 씨, 글쎄요, 살 수 있는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허. 구조대가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끝내 사망한 겁니다. 구조대에 따르면 잔해에 깔린 팔, 이 팔을 절단하게 되면 과다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절단술을 시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오전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보일러타워 4호기와 6호기까지 모두 해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방당국의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대원들이 들어가서 지금 구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4호기하고 6호기가 아직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그 4호기, 6호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화근이 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붕괴된 5호기에 매몰된 근로자들의 구조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 그 양옆에 있는 4, 6호기 때문이라는데 이 보일러 타워도 지금 붕괴 위험이 있나요? 네,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들 타워의 붕괴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예. 크레인 같은 대형 장비를 지금 투입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네네. 이 현재 4호기와 6호기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라고 하죠. 네. 이 작업이 75%에서 100%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취약화 작업이라는 게 구조물을 단번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단단한 기둥 그리고 지지대를 미리 잘라내는 걸 취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브리핑 나온 걸 보면 강한 바람에도 4호기, 6호기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 브리핑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칫하면 2차 피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일단 해체 작업, 폭발물을 설치한 뒤에 네. 이 발파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작업이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초에는 발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일정은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검찰도 지금 중대재해 수사 경험이 많은 이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제 보일러타워 해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부 기둥을 이 절단하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 취약화 작업 이게 원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그 보통 건축물이나 이런 예. 구조물 같은 경우에 해체를 할 때 공법이 네. 말씀한 대로 전도공법하고 절단공법이 있습니다. 예. 절단공법은 위에서부터 이제 잘라내면서 드러내는 거고 전도공법은 일거에 이 구조물을 무너뜨리는 건데 전도공법을 쓰기 위해서는 취약화 작업, 그러니까 중간중간을 미리 잘라놓는 작업을 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이번 사고가 이제 그 작업 중에 발생한 건데 아. 전도공법 때 취약화 작업을 할 때에는 해체 계획서가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건물의 원래의 구조, 현재 상태, 위험성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절단하면서 취약화를 시킬지에 대해서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해체 계획서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당초부터 해체 계획서가 건물의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수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철저히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요, 안타까운 거 이 사고 피해자들의 사연들이 이제 하나 둘씩 전해지면서 이 국민들 모두 이 더욱 안타까움을 이제 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이죠. 7일 네. 오전에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뒤에 사망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던 이 지금 사망으로 확인된 분이죠. 전모 씨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정육점을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 코로나19로 이 가게를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요. 경남 거제시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올 초에 조선소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이 전 씨 반도체 관련 새 일자리를 구했는데 입사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과거 건설 현장 근무 경험을 살려서 일용직을 택한 겁니다. 네. 그러다가 변을 당한 건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그야말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했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했던 조카의 죽음이 너무나 원통하다라는 또 친척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력으로 그 사고 현장 대피했던 분들 생존자죠. 네. 지금 생존자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인데요. 사고 현장에서 자력으로 빠져나왔던 양모 씨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 전도되는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동료의 죽음과 관련된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정신적인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면밀한 원인 규명 또 반드시 이루어져서 다시 이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